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지수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금리 인상 일정이 코앞에 있죠.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쫄보 대응으로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천주 결과 간략히 보고 특징주 볼게요. 날짜를 잘못 적었네요. 빼기 1씩 하시고요. 노트렉스 중장기 추천주, 여기 한번 추천, 그리고 박스에서 추천. 급등 나온 이후에도 눌림 반등 나올 때 추천. 지금 60% 정도 올라갔죠. 오늘 시에로도 상승이 또 나왔고,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다음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이때 단타 주면서 스윙도 가능하다. 왜? 경영권 분쟁 호재니까. 요게 분쟁이 붙어도 크게 안 가는 종목이 있지만 갈 경우에는 엄청 크게 가는 강력한 호재죠. 이때도 시초에 추천하면서 당연히 스윙 가능한 거고, 여기 정보 돌파하면서 추세 보여준 요 타점, 돌파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이현 상황 나왔으니까 지금 보유자 영역이죠. 보수와 보유자의 영역, 신규 추격하기에는 부담, 지금 이미 어깨 머리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보티즈, 이거는 무료 추천주,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노랑으로 가던가 초록으로 좀 쉬어가던가, 항상 초록을 기본 대응으로 하라고 합니다. 추천하고 하루만 7.5% 상승 나오고, 이후에 좀 지수에 밀렸다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현재 14% 수익권이고, 눌림 매수 2만원 잡으셨으면 35% 정도 수익 나온 상태고요. 이거 양식 보시면 눌림 매수가랑 또 눌림 매수가에 대한 손절가도 있으니까 카톡방에서 참고하시고요. 눌림 매수 손절가는 18,000원이었죠. 이거는 카톡방, 무료 카톡방이고요. 로보티즈 8월 17일에 추천드렸네요. 종가 베팅은 꼭 당일에 매수할 필요가 없고 1차 매수하던가 다음날 이후에 음봉을 기다려서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양식도 드리죠. 여기 보시면 8월 17일 수요일 뜨죠. 손절가가 2만원, 돌파 매수 했을 경우에 손절가가 길게 2만원이고요 돌파 매수자 경우에는 여기서 하루만 7.5% 수익 나왔으니까, 자, 수익 목표 권장 수익 7% 이상 수익권에 들면 손실 전환 당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 매도를 한다.
그럼 하루 만에 수익이 다 나온 거죠. 다음날 바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또 눌림 매수했으면 또 수익권 있었고, 2만원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눌림 매수 2만원 가격을 드렸으니까 이후에는 또 최종적으로 18,000원 손절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 양식을 토대로 반복 매매 그리고 추매 하셨으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흐름이 나왔고요. 재료와 일정은 LG전자 같지만 로보티즈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할까, 이 로봇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로봇 섹터가 향후 계속 유망하죠. 그 중에 이제 차트적으로 역배열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드린 거고, 여기 보면 재무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가 드렸을 때 24,000원에서 17,000원쯤까지 이제 박스라서 강한 조정 시에는 17,000원까지 하락을 염두하라고 했고요. 근데 2만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왔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는가, 비중 어떻게 하는가, 한도 정해야 되는 거. 오늘 로봇주 상승 이유는 배달 회사 로봇 사업을 활성화한다. 자율 배송 로봇 기대감이죠. 지금 또 1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 대비 2만원 대비 35%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눌러줄 때 또 분할 매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다시 또 2만원 초반까지 빠지는 거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더구전자, 이건 추천하고 하루 만에 바로 22% 상승 나온 무료 추천주죠. 추천하고 이렇게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초록으로 쉬어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노랑 보너스로 바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바로 한 번에 크게 제가 추천드렸을 때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더구전자 같은 거 이렇게 바로 가는 것만 보고 흥분해가지고 분할 매수 안 하거든요. 그러면 로보티즈 같은 거 쉬었다가는 흐름이 나올 때 멘탈이 깨지는 거죠. 분할 매수를 했다면 전혀 멘탈이 깨질 일이 없이 무난하게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때도 제가 영상 찍어 드렸죠. 9,500원쯤 이탈할 때, 그리고 5일선 9,000원 정도 이탈할 때 하분시는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 여기가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는 구간입니다. 장중에도 급락하고 있다고 경고 드렸고, 경고 주면서 8,000원쯤까지 빠지면 다시 좋은 눌림 매수 영역이다 라고 했고, 8% 반등 나왔고, 또 시에로도 2% 반등 나왔고요. 시에로 처음에 2% 반등 나왔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2% 마감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또 눌림 잡으셨으면 또 추가적으로 10% 정도 수익권 나왔고요. 이후에 박스 행보를 만들어 줄 때 또 사고 팔고 반복하던가 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검정 색깔 추세선 이탈이 없으면 단기적으로 계속 힘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탈하면 그때는 침체 구간이 이어지니까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손절하고 더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회복할 때 돌파 매수를 하던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 검정 추세선 이탈이 없이 다시 또 돌아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 전일 시외 상승 종목들 볼게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150억 정도. 유증 중에 3자 배정이 유일한 호재라고 했죠. 잘 안 보이는데 점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상한가. 과거에도 튀어줄 때 크게 막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자리까지 빠르게 또 빠지죠.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튀고 빠질 때 과거 여기를 대입해가지고 내려오는 어깨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떨어질지
더 갔다가 떨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전량 매도하시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추천드려요. 동전 주고 이런 거는 길게 가져가면 상패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규는 뭐 가든 말든 추격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추격하지 마세요. 관심을 끄는 게 좋다. 자꾸 이런 거에 관심 두고 그러면 버릇 더러워지고 결과가 끝이 안 좋습니다. 다음 모트렉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도 또 시에로 6% 상승이죠. 뒤에 자세히 볼 거고, 지금은 그냥 간략히. 자, 이때도 시간의 상승이었고요. 다음날 10% 반짝, 이때도 시간의 상승이었고 12% 반짝. 자, 시간의 상승이 나온 날 다음은 반짝이 항상 나왔다. 근데 반짝반짝을 주면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짝 나왔지만 여전히 5일선 위였고 요 단기 추세 위였고, 시간으로 6% 또 반등이 나왔고, 18,000원이 강력한 저항대라고 했죠. 종가상 18,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시간으로는 17,300원까지 회복을 해줬고, 이렇게 저항 18,000원 그리고 단기 추세, 요 추세선이나 5일선 대응하면서 이탈하면 아까 앞에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어깨에서는 분할 매도에 대응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항상 단기에 크게 오르면 요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분시,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하고 상승시에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요 대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넨바이오 전일 7% 상승. 대지체장 인간이식 임상 1상을 재신청했다. 취소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재신청한 거죠. 현재 박스 추세, 박스 역배열 추세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자리, 요 라인에서 이제 돌파를 실패하면 다시 또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관리 종목이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또 역시 위험합니다. 이스트 아시아홀딩스처럼 위험한 종목이다. KISE 5.8% GP클럽 인수 기대감으로 매각 이슈로 계속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쭉 5선 추세. 오늘 시에로 마이너스 9% 나왔고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한가가 나와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신규는 관심을 끄시거나 5일선 이탈 시에, 종가상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하는 짧은 손절 대응하면서 추세를 타셔야겠고요. 시간의 하락으로 12,600원 마감했네요. 아직도 여전히 5일선 위이긴 합니다. 아무튼 초보 신규는 관심을 끄자. 이미 지붕 뚫고 우주까지 날아갔으니까. 모바일 어플 5.8%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커플링이죠. 자율주행 섹터 호재로 올라갔고, 자, 박스 상단 돌파 안착 실패했습니다. 장중에 돌파를 최근에 해주긴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했고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네요. 요 박스 하단이랑 추세 하단 보면서 단기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서암기계공업, 얘는 박스를 돌파 안착했네요. 121선 위로 올라섰고 이제 61선 안착하느냐 마느냐 변곡점이죠. 단기 흐름은 바닥권에서 괜찮아요. 전일 5% 상승이었고, 이것도 데모랑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긴 한데, 최근의 상승 이유는 그것보다는 이제 화천기계랑 커플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서암기계공업의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이라 화천기계와 같이 움직인다.
네,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보인 건 아니고 고가 12%, 종가 5% 나왔고요. 다음 청담 글로벌 시에 4%였고, 화장품 관련주, 이거는 리오프닝 주죠. 오늘 리오프닝 주가 반응이 꽤 있었고, 61선 안착을 했습니다. 61선 가격이 오늘의 시가요. 오늘의 시가인 9,590원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다시 또 요 큰 박스죠. 큰 박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다시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영원에너지 4%, 리튬 가격 상승 전망에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역시 코리아 SD처럼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얘도 많이 올라갔죠. 100%, 단기에 100%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지붕을 뚫은 거고, 요 추세 대응하면서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경영권 분쟁, 매각, 화천기계가 요걸로 요때부터 반응을 보여주다가 흔들면서 뒤늦게 이 현상이 나왔고요. YTN이 크게 가면서 이것도 매각, 한국경제TV 커플링 상승이 나왔고요. NS는 합병 재추진 기대감. YTN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엄청 없는 종목이죠. 거래량이 쭉 없다가 매각 이슈로 반짝 나왔고, 제가 요때 금요일의 시가 3,700원 이탈 없으면 바로 쭉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침체 구간이 이어지는데 지키면 바로 갈 수 있다고 했고 쭉 올라갔죠. 정식 추천이 아닌 게 좀 아쉽지만 분석대로 경영권 분쟁 호재로 크게 올라갔고요. 정식 추천을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분석대로 매각 이슈로 크게 올라갔고요. 항상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상승도 크게 나오지만 하락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큰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매도하기가 엄청 껄끄럽죠. 호가가 얇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고, 삼진제약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요. 고가 9%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반등. 이거는 15,400원 위에서 놀아주면 또다시 슈팅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역시 거래량은 없는 종목.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개별 호재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상승 나왔고, 품절주 얘는 뭐 지수가 오르나 내리나 양지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슈퍼개미가 7월에 100억을 매수하고 이제 물량이 엄청 적죠. 품절주기 때문에 계속 이상급등 현상, 작은 유통 물량으로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슈퍼개미가 한 번에 매도 치면 바로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최고점 자리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27년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LMS,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가 중장기 추천주였죠. 7월 말부터 재추천 드렸고 단기 60%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에 추천하고 또 최근에 추천하고. 다음 철강주 포항제철소 연말까지 가동이 불투명하다. 이제 포스코에 이어서 포항제철소까지 이제 멈추면서 크게 빠졌다가 또다시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기존 대장주였던 금강, 철강이 가장 크게 반응. 디플렉스, 황금 ST, 하이스틸, 문배 철강, 경남 스틸.
하이스틸 추천했고 하이스틸도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다음 일부 제약주 제넨바이오 전일 시의 상승, 임상을 재신청했다. S큐브 얘는 미쳐가지고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 소식 이후에 계속 이상한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얘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초보분들은 관심을 끄는 게 좋고요. 다음 오스테오닉, LNK 바이오, 파맵신, 대아지아. 원통형 배터리, 리튬 관련주 AFW. 얘를 오늘 시초에 4,200원 밑으로 눌림 매수 드렸고 최대 8% 정도 단타 수익 나왔습니다. EN 플러스, 강원에너지, 태경 BK. 다음 로봇 관련주, 로봇이 자율 배송을 한다. 에브리봇, 모아텍, 로보티즈. 로보티즈가 최근에 무료 추천주였고 박스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 진행 중이다. 이르면 9월 중에 야구장 노마스크 응원이 가능해진다.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도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고, 오늘은 TJ 미디어가 좀 크게 올랐죠. TJ 미디어가 노래방 유일 관련주고, 이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할 때도 크게 반응을 보여줬다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 또 실내 마스크 해제하면 반응을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서현탄메탈, 서한기계공업, 현대에버다임, 우림PTS 데모. 최근에 대장주는 데모죠. 원자력. 자, 빨간색 글자가 아니면 크게 반응이 나오진 않은 겁니다. 구리 관련주. 다음 유리 관련주, 수처리 관련주. 개별 테마 모비데이즈, 대원화성, AP위성, KC코트렐, 모비스, 폴라리스 우노. 개별로 다 읽어보시고요. 9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페이퍼코리아 상한가, 매각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요. 포장용지 부문 1위 업체인 페이퍼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종합부동산 그룹인 신영이 낙점이 되었다. 얘는 과거부터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매각으로 반응을 크게 보여주면서 단기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새만금 관련주기도 한데 매각으로 수익이 나왔죠. 보너스 종목이었고, 월봉은 바닥권에서 박스 형태, 박스 살짝 깨고 박스 하단. 최근에는 이렇게 W 자리, 이렇게 박스, 작은 박스. 자, 이때 역배열 끊을 때 추천 급등, 여기도 역배열 끊을 때 추천 급등. 지금은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 이렇게 박스.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 했죠. 2025원까지 올라왔고, 이 가격이면 요 박스 상단 저항대입니다. 여기 2,000원 위로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요 박스에 갇힐 거고, 만약 매각 재료 소멸이 나온다면 이 큰 박스에 갇히면서 요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단기 100%, 여기서 단기 40%, 이번에도 좀 크게 튀어주길 바랍니다. 다음 미디어젠 9%, 차량용 음식이 아니고
음성 인식 전문 업체. 키맥스가 미디어젠의 주식을 매수했다. 지분율이 올라갔다. 예, 반응이 나왔고요.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주다가 역배열 돌파하고 쭉 올라오고 있는 자리. 16,000원 정도가 전고점 저항이고요. 단기에 급등이 많이 나왔죠. 이것도 초보분들이 추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오일선 넣어서 보면, 자, 오일선 이탈 없이 쭉 추세 타고 있고, 자, 보유자분들은 오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고, 근데 또 시간으로 1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일선이랑 주가랑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니 오일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오일선이 1차 지지가 되지만, 추가 급등이 나왔으니 이제 오일선은 2차 지지로 밀려나겠죠. 첫 번째 지지는 내일의 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주가와 이평선이 멀어지면 이평선은 뒷방 지지로 밀려난다. 주가와 가까이 있을 때 1차 지지가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5일선 다음에는 11선 지지를 중요하게 보지만, 자, 11선 가격이 엄청나게 밑에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리고 11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지지가 되지 못해요. 주가와 너무 멀어졌으니까. 이렇게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여러분들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너무 이론적으로 5일선 다음에는 11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주가가 1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엄청나게 손실폭이 커지고 수익 반납 폭도 커진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단기 이평이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주가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경우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다 가까이 붙어 있죠. 주가랑 가깝기도 하고, 이런 게 의미 있는 1차 지지 자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중장기 추천주였고 최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올랐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세비캠이나 많이 올랐죠. 이런 애들은 이제 악재가 없어도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경계하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당연한 조정,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경계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니아 8.8%, 탈모 화장품 관련해서 상승. 자, 바이오니아도 과거의 월봉을 보시면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당연히 똥을 싼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는 어깨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보통 요 대응을 안 해서 밑에서 잘 잡아놓고 수익 하나도 못 챙기고, 잘 잡아놓고서 수익 하나도 못 챙기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본전 오고 손실 전환까지 당하는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항상 분할 매도를 해주세요. 매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분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분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이지. 내가 옹골차게 먹어보겠다, 머리에서 팔아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니까 어깨에서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 주식 격언을 잘 따라갈 수 있으려면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해야겠죠.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역배열이 끊겼다. 끊기는 자리에서 한번 윗꼬리 슈팅 나온 거고요. 지금은 박스 하단 일봉이고, 일봉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매도 신호가 있죠. 고점에서 뭐가 뜨면 조심해야 된다?
쌍봉 혹은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엿된다. 조심해야 된다. 최고점에서 떴을 때 그게 명확하게 여기서 보이죠. 쌍봉 이탈 자리, 여긴 지지를 해준 자리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면 올라가는 건데 이탈을 했으니까 죽어버린 거고, 다시 올라오는데 요 자리에서 저항이 걸렸습니다. 요거는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강력한 기준이에요. 만약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지만 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또 저항이 걸린다 이거죠. 지금은 여기 전고점 라인 최근에 여기 걸렸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은 요렇게 역배열이 걸리고 있는 구간이죠. 요거는 지울게요. 여기가 새로운 기준점이 됐으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고, 시간의 상승으로 29,000원 29,000원까지 올라왔고,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역배열 박스 상단, 여기 안착을 실패하면 또다시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모트렉스 6%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최근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 중장기 추천주 20년부터 계속 쭉 반복 추천을 했고요. 최근에도 추천하고 60% 정도 상승. 자, 7월 말 요때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 약세, 무중 뒤에 반등 확인한 다음에 발, 무릎, 여기가 무릎, 이제 어깨 자리죠. 어깨, 머리 자리가 남아있는 건데, 머리까지 못 가고 어깨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5일선이 요쯤 같이 따라옵니다. 1차적으로 5일선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 구름 상단인 일목균형표의 상단, 여기 18,000원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 18,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이거 실패하면 다시 이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착 실패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착을 실패하면 여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추세 하단 이탈하면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옵니다. 여기는 20% 가까이, 여기도 20% 정도, 여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20%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20% 정도 나오면 1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 여러분들이 과거의 파동을 보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그걸 보면서 미래에 얘가 또 유사하게 만약에 추세 이탈이 나온다면, 단기 지지 이탈이 나온다면 이 정도는 크게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가는 마이너스 20%를 당할 수도 있는 자리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추격을 할 거면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1차 매수를 하고 이렇게 크게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2차 매수 혹은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초보분들은 여기서 냅다 추격해버리고 하락할 때 손절 안해, 손절 안하고 추매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이런 것밖에 안하죠. 그러니까 계속 총 손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매수하기 전에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손절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추매를 할 것인가, 이런 거 명확하게 다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100만원 들어가 봤자
평단이 낮아지지 않죠. 이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1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평단이 엄청나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후자에 대응을 하셔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를 조금 하고 뒤에 매수를 더 크게 하고 그 뒤에 3차 매수를 더 크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한 물타기가 아니라 이 한도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도가 나는 10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 여기 400, 여기 500 뭐 이런 식으로 딱 한도를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100만원 내에서 3분할을 하든 2분할을 하든 이런 식으로 무한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단기 많이 올랐고 지금은 어깨 자리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자리다.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맙시다. 타점을 놓쳤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요 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반복 매매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하이스틸인데 하이스틸이랑도 유사하죠. 하이스틸도 여기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여기 박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박스 돌파하고 급등 바닥 대비 40% 상승이 나왔고 요런 자리,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기 전에 요런 자리에서 관심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박스권 자리나 요런 추세 박스 자리, 요런 자리를 노려보자.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요런 자리는 고수의 자리예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죠. 하지만 챙기지 못하면 끌려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런 정배열 자리에서 잡고 물리면 물려도 올라가니까 수평 박스나 추세 박스를 찾아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이 추세 박스의 교과서 종목은 고려산업이죠. 고려산업을 제가 요때 추세 박스 보고 추천드렸고 요 추세 박스 여기 역배열 끊고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근데 여기서 추천해도 환불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의 부족이다. 리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발, 무릎, 어깨, 머리.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여기는 낙폭과대 반등 자리로 또 수익을 냈던 구간이 있었고요. 다음 휴마시스 6% 진단 키트 관련주죠. 경영권 분쟁 소송이 붙었고, 자, 코로나 관련해서 파동이 크게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밥동이 계속 나오죠. 지금도 밥 크게 먹고 똥을 싼 구간이고요. 이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 변곡점. 자, 현 주가와 최근의 저가 11,300원 엄청나게 가까워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손절이 짧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뭐 여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뭐 요정도 장기 입형 121선 정도까지만 가져도 30%가 넘네.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 이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쏠쏠하게 수익을 주거든요. 시간외로 13,300원 13,300원이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고, 일단 481선 이것도 저항이 되고요. 일단 장기 입형 여기 두개 저항 주요하게 보시고, 요 추세선 여기를 안착하고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신규 매수 하실 거면 손절이 짧긴 한데,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딱 10% 정도 나오네요. 이제 6% 올랐으니까 좀 더 손절 폭이 길어지는 거죠. 튀었다가 빠지면 한번 눌림 매수 잡고 손절 짧게 대응하던가, 역배열 돌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역배열 돌파 확인한 다음에 그때도 손절 짧게 잡고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11,3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테시스 5.7%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월봉 역배열 잡히고 있고, 최근은 박스 하단 자리, 일봉은 장기 2평 241선에서 안착하는 구간도 있긴 한데 계속 밀리고, 최근에는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은 실패를 했죠. 이제 또 여기가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고, 구제역 관련주죠. 구제역 관련주니까 튀고 빠지고 튀고 빠지고 이게 엄청 흔합니다. 단발성 테마, 튀고 빠질 때 잘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튀고 빠질 때 매도 고려하시고, 신규 매수는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요. 종목 자체가 별로다, 단타 정도만 할 수 있는. 모비데이즈 5.4%, 오늘 이 이후로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6월 초에 스펙 상장했고 이후에 쭉 하락 나오다가 고가 27%, 종가 8%. 계속 역배열로 빠지다가 반등을 준 거고, 이것도 단발성으로 봐야 되겠죠. 동전주 구간이고 조심해야 되는 자리. 998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시고, 21선 봅시다. 21선이 1300원 정도, 13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로 저항이 10개 있죠. 5, 10, 15, 20 이렇게 단기 저항이 있으니까 단기 저항 보면서. 다음 대원화성, 리비안 관련 주기도 하면서 광물 관련 주기도 하고, 최근 상승 이유는 광물, 요때 상승 이유는 리비안 재료 소멸. 리비안 상장할 것이다에 쭉 올라갔고, 이때 추천드렸죠. 에코캡이랑 같이. 그리고 이때쯤에 상장하면서 선반영 상승, 재료 소멸 하락 쭉 빠졌습니다. 지금은 3,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네요. 지수에 밀렸던 구간,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 박스 하단. 시간으로 3,500원 위로 올라왔고, 종가상으로 안착도 중요하다. 단기 저항은 7월 22일에 윗골인 3,780원. 얘도 파동이 커요. 윗꼬리가 많기도 하고, 튀고 빠질 때 잘 대응 안 하시면 또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박스 상단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20%입니다. 리비안 상장 재료 소멸 흐름, 에코캡이랑 대원화성 볼게요. 이때 상장일입니다.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상 고점은 그 전이죠. 대원화성 고점은 여기가 아니라 상장일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심하다. 상장 재료 소멸 개념 숙지하시고, 지금 또 상장을 앞둔 게 뭐가 있죠? 포르쉐 있죠. 포르쉐가 9월 27일 이때 상장하니까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고점이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는 빠질 수가 있다. 포르쉐 관련주들도 리비안 대입해가지고 경계하시고요. 다음 EN 플러스 4.7%, 탄소 나노튜브 특허 취득.
오늘 장중에 세계 최초 충전 속도를 3배 높인 배터리를 양산 공동 개발했다. 이에 반응이 좀 있었고, 월봉 밥동 이렇게 역배열 끄는 상태에서 한번 장대 양봉 나왔고, 지금 박스 하단에서 적산병 떴네요. 밑에서 양봉 3개 주면서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고, 양호한 흐름. 일봉 여기 밥동 한번 나왔고, 바닥에서 박스 살짝 업그레이드. 윗꼬리로는 3,000원 3,500원 정도에서 윗꼬리 저항 계속 걸리고 있고,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최근에 윗꼬리는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고, 종가상으로 241선 가격, 그리고 윗꼬리 가격인 3,600원 안착이 중요해요. 3,600원. 그 다음에는 481선 3,850원. 그러니까 현재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양호한 자리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3기 3.6% 포르쉐 상장 관련주죠. 9월 29일에 상장합니다. 최근 계속 경고를 드렸고요. 포르쉐 상장 재료 소멸주의,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죠. 9월 29일에 독일에서 상장을 하고, 상장일이 고점이 아니라 그 전이 고점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들고 가면 안 돼요. 3기 월봉 최근 역배열 끊고 포르쉐 상장 관련으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4,000원 지지 이탈하고 급락, 다시 4,000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4,000원이 장기평 가격이었네요. 장기평. 앞으로도 4,000원 이제 지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단기 2평도 넣어볼게요. 단기 2평을 보면 5일선 이탈하면서 급락 한번 나왔고, 11선 지키고 장중 반등, 그리고 시간외로 3.6% 반등. 이제 5일선이 다시 저항이 됩니다. 5일선이 저항이 되죠. 4,750원 변동이고요. 5일선 회복이 1차적으로 다시 중요하다. 지지는 요 11선 오늘의 저가, 밑에 15일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월 13일 이날이 고점일 수도 있다. 초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포르쉐 상장일인 9월 29일 이때 포르쉐가 크게 올라간다면 3기나 다른 관련주들도 크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포르쉐가 상장 후에 개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주들은 그냥 상승 없이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왜? 선반영이 이미 나왔으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올라간다고 했죠. 그 기대감에 충분히 큰 상승이 나왔고, 이제 뭐뭐 했다 결과가 나오면, 포르쉐가 상장을 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9월 13일이 고점일 수 있다는 거 최악의 흐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료 소멸이 크게 나왔던 쿠팡 관련주 동방, 요때 중장기 추천 드렸고 쭉 올라간 다음에 요 날이 제가 2월 18일이 고점일 수 있다 알려드렸죠. 왜? 선반영. 쿠팡이 상장하니까 주가는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 이때 쿠팡 상장하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관련주는 떨어지죠. 반짝 상승 주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쿠팡이 상장하고 쿠팡의 주가가 오르면 동방도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실제로 이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악플 많이 달렸죠.
저는 하락에 무게를 두면서 리딩을 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뭔 소리냐, 동방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악플이 많이 있었고요.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 물론 제가 하락으로 이제 리딩을 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뭐 주가가 하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잖아. 재료소멸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장밋빛 미래, 좋은 긍정적인 상황만 너무 보지 마시고, 반대 의견,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주는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항상 최악의 흐름을 경계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욱이 리딩하는 입장에서 야수의 대응보다는 항상 쫄보의 대응으로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니까, 본인이 야수라 하더라도 제 쫄보 대응을 좀 참고하셔서 최악의 흐름을 미리 대비를 해놓자 이거죠. 우리가 알고 맞으면 안 아파요. 근데 사각지대에서 모른 채로 맞으면 졸라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있자 이거죠. 대비를 하자. 과거 사례 이렇게 복습하고 반복 누적 학습하는 거 중요하고요. 왜 자꾸 지나간 걸 보여주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뭐든지 기출이 답입니다. 기출이 답이야. 기존의 문제들이 성적을 올리는데 크나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사례를 숙지를 해야 장님이 되지 않고 시야가 넓어진다. 이게 다 경험치가 쌓이는 거니까 오직 경험만이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앞에 설명했던 리비안 상장 재료 소멸, 이것도 리비안 상장일, 리비안 상장일, 포르쉐 대입하라고 했죠.